안녕하세요. 행복천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재산 때문에 부모를 해친 한 아들의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족의 의미와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끔찍한 비극이 어떻게 한 평범한 가정을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은 어떤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경상북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슬아에는 3남 1녀 4명의 자녀를 두었죠. 자식들 모두 장성하여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그중 막내 아들은 부모님 댁 근처에 살면서 농사일을 돕는 등 살갑게 부모님을 챙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웃들 눈에는 그저 효심 깊은 아들로 비쳤을 겁니다. 부모님의 농사일을 돕고 집과 땅을 사는 데에도 힘을 보탰으니 누구도 이 가정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모습 뒤에는 돈 문제로 인한 깊은 갈등의 골이 파이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전부터 이상한 낌새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 막내 아들은 누나에게 이번 추석에 여행 갈 거니 집에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여행을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명절 음식을 싸들고 아들 집에 찾아가자 막내는 음식을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가깝게 지내던 이웃에게 막내 아들이 무섭다는 말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한때 가장 의지했던 아들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공포의 대상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겁니다. 가족들은 그저 막내의 성격이 조금 예민해졌으려니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끔찍한 비극의 전조였습니다. 비극의 씨앗은 바로 상속 문제였습니다. 아버지는 오랜 고민 끝에 집과 땅을 장남에게 물려주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막내 아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자신이야말로 부모님 곁에서 재산을 불리는데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아버지의 결정은 배신이자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결국 참극이 벌어지기 열흘 전 막내 아들은 상속 문제로 아버지와 크게 다투었습니다. 아버지를 거칠게 밀치기까지 했고, 그 충격으로 아버지는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사실을 다른 자식들에게는 숨긴 채 장남에게만 막내가 내 근처에 오지 못하게 접근금지 신청을 해달라고 조용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장남은 차마 동생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괜히 동생을 자극했다가 더 큰 화를 부를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훗날 그는 그때 아버지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한 것을 평생의 한으로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머니 역시 불안감을 느끼고 요양원에 들어가고 싶다는 뜻을 큰딸에게 내비쳤지만 자식들은 그 말의 무게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설마 아들이 부모를 해치기야 하겠어라는 생각이 더 컸던 것이죠. 사건 발생 바로 전날 아버지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가족들은 법무사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막내 아들이 더 이상 아버지 명의의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막내는 자신이 물려받을 것이라 굳게 믿었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그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단단히 부서져 내렸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유난히 추웠던 그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부모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낳고 길러주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둔기로 무참히 공격했습니다. 잠들어 있던 어머니는 저항 한 번 못하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고, 아버지는 아들의 공격에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범행 후 그는 집안의 보일러 온도를 최대로 높여놓고 달아났습니다. 사망 추정 시간을 흐리게 하려는 치밀함까지 보인 것입니다. 다음 날 부모님께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장남이 집을 찾았습니다. 그가 마주한 것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안방에 쓰러져 계셨고
어머니는 온 집안을 다 뒤지고 나서야 침대 위 이불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장남은 그날의 충격으로 지금까지도 부모님이 살던 동네 근처에는 발길조차 끊었고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부모님 제사에서는 더 이상 어머니 영정 사진을 볼 수가 없다며 제사상에서 어머니의 사진을 치워야만 했습니다. 그에게 그날의 기억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막내 아들의 숨겨진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지어 한 해에 1억 원에 가까운 수입을 올렸지만 정작 부모님께 드린 돈은 고작 몇백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매달 용돈이라며 드린 돈도 10만 원, 2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겉으로는 부모를 부양하는 효자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부모님을 종처럼 부리며 경제적으로 착취해 온 것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집을 정리하다 발견된 2천만 원짜리 돈뭉치였습니다. 돈은 낡은 천뭉치 안에 꽁꽁 쌓여 숨겨져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에게 뺏길까봐 자식들이 주는 용돈을 쓰지도 못하고 몰래 모아두었던 겁니다. 아버님의 통장 잔고는 고작 70만 원이었고 지난 10년간 금융거래 기록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들의 등살에 돈 한 푼 마음대로 쓰지 못했던 부모님의 서러운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막내 아들은 범행 후 나흘간 도망 다니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범행 도구도 피 묻은 옷도 발견되지 않았으니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의 차량에서 사라진 쇠지렛대 하나를 찾아냈고 그의 동선을 끈질기게 추적하여 결국 범행을 입증해냈습니다. 법원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훗날 막내 아들은 큰 누나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죽을 죄를 지었다며 자신의 끔찍한 죄를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가족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큰딸은 지금도 약 없이는 잠을 이룰 수 없다고 합니다. 막내 동생이 언젠가 사회에 나와 남은 가족들에게 해코지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리며 사는 집 곳곳에 CCTV를 수십 대나 설치했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호소합니다. 자신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입니다. 존속살해라는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은 세월이 흘러 모범수가 되더라도 절대 사회에 다시 나올 수 없도록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야만 남은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셨나요? 우리 가족은 괜찮을 거라고, 설마 우리 자식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비극적인 사건의 가족 역시 처음에는 그랬을 겁니다. 이 사건의 생존자인 큰딸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평소에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자식들 사이에 다툼은 없는지 잘 살펴달라고 말입니다. 특히 재산과 관련된 문제는 덮어두기보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솔직하게 대화하고 미리 정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돈 문제로 형제간에 또 부모 자식 간의 불편한 마음을 숨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작은 오해가 쌓여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되지 않도록 오늘이라도 부모님께 그리고 자녀들에게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가족 간의 사랑과 신뢰보다 더 귀한 재산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아픈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위 이야기가 마음에 들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